안녕하십니까. 이문호학원 리딩파워 완성 21강 장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영어 지문 한글로 마음속으로 해석을 좀 해보시고요. 과정에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 반드시 먼저 찾아보신 이후에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리적 소비주의.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중에서 어떤 회사들은 그냥 물건만 팔고 어떤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런 자선 행위를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뭐 못 사는 지역에 뭐를 대준다든지 아니면 공익 활동을 한다든지 윤리적인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을 여러분들 사고 싶나요? 만약에 상품이 똑같다면 당연히 윤리적인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살 확률이 훨씬 크겠죠. 이런 윤리적인 기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새 소비자들은 이 윤리적인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단지 찾지 않습니다. 좋은 생산품을 at a fair price, 합리적인 가격, 즉 싼 가격에 좋은 상품만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they are looking, 하지만 고객들은 찾는 중입니다. 보는 중입니다. 뭐 넘어, 생산품이나 그냥 서비스 너머에 뭐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냐면 그 기업의 윤리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업의 윤리, 그 기업은 뭐냐면 that supplies, 제공하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윤리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리가 ethics죠. 아니면 morality 이렇게 가도 됩니다. morality, ethics, 이것까지 요새 소비자들은 본다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단수예요. 그럼 동사도 s를 붙여서 단수 취급해줘야겠죠. 그 변화, in focus, 주목에 있어서의 변화. 주목에 있어서의 변화가 뭐예요? 옛날에는 싼 가격의 상품만 주목했다면 그 기업의 윤리까지도 요새 보게 된다. 이러한 주목에 있어서의 변화, 소비자들에 의한 그러한 관점, 주목의 변화는 is evident, 명백합니다. 주어가 shift, 단수이기 때문에 is 쓰고 있죠. are 쓰지 않죠. 명백합니다. 그들의 관심에 있어서, 고객들의 관심에 있어서, 회사들의, 근데 무슨 회사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진 거고 주어가 동사하는 회사가 되겠죠. 고객들이 구매한다. 회사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거죠. 회사로부터. 그러니까 from까지 같이 쓰고 있고요. 그들이 뭐뭐로부터 구매하는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면 명백하다. 구체적인 예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커져가는 관심이 있어요. 노동력의 관행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뭐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는데 하루에 8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시킨대. 근데 B라는 회사는 엄청 부려먹는데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야근까지 해서 맨날 밤 11시에 끝는데, 이런 것이 노동력에 대한 관행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정책, 어떠한 데는 환경을 생각해서 뭐 색소를 적게 집어넣고 플라스틱을 이제 좀 덜 사용하기로 했대. 이런 회사들의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요. 이런 데에 커다란 관심을 그 고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also 또한 there is pressure, 압박도 있대요. to get companies, 회사들을 뭐뭐 하도록 시키는, to present not just the financial result, 금전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결과와 영향, 환경적인 결과에도 사회적인 결과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를, 회사들이 보여주기를 만드는 그러한 압박도 요새 있습니다. 그쵸? 준사역 동사 get은요, get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동작할 때 투부정사를 쓰는 그러한 동사예요. get이 동사 원형을 쓰지 않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금전적인 결과는 그냥 좀 무시하셔도 돼요. 뭐뿐만 아니라 뭐도 이랬을 때는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걸 설명하려면은 주식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냥 이거보다, 이것도 그렇지만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결과, 영향 을 또 좋은 영향이나 좋은 결과를 보여주도록 하는, 회사를 압박하는 그러한 압박도 있습니다. 자, 회사들은 필요합니다.
반응할 그러한 압박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목소리를 내는 중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우려를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고객들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In every way, 모든 방법에서 from A to B, from A to B, 전치사 명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to가 전치사인 거예요. A에서 B까지. 전치사 뒤에는 동사 쓸 때 동사 ing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잉 ing 쓸래 아니면 동사 원형 쓸래라고 했을 때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돼요. 투부정사 만들었네? 아닙니다.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하기, 회사들을 소송하기, 아니면은 상점들의 보이콧하기. 보이콧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사지 않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삼성을 보이콧한다라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삼성의 이 핸드폰을 사지 않는다, 삼성의 가전 제품을 사지 않는다, 이런 것이 보이콧이에요. 일본에서 한국의 롯데를 보이콧을 최근에 했어요. 롯데마트나 롯데 상품, 롯데가 붙은 것을 다 사지 않는 이러한 거. 이러한 방법 안에서 우려들을 나타낸다. 너네 뭐 롯데 이렇게 환경적으로 뭐 관심 별로 없다 이거지? 맨날 이렇게 환경에 오염하는 그러한 화학 물질들을 사용해서 상품을 만든다 이거지? 그럼 니네 거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힘이 지금 되게 세다 이런 말이죠. 요새는요. 몇몇의 다국적 기업들은 경험했습니다. 분노를요. 그런 윤리적인 고객들의 분노를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recent years, 최근에 1번, 그리고 이 다국적 기업들은 2번 have been forced, 강제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BPP 쓰여지고 있는 거죠. 다국적 기업들이 강제되어졌어요. 뭐 하도록? 빨리 반응하도록. 뭐 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명성과 다국적 기업 그 자체들의 명성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존재를 회사로서 자신들의 존재와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빨리 반응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아셨죠? 삼성 뭐 이런데 명성이 되게 있죠. 그렇죠? 명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약에 뭐를 요구를 하잖아요. 좀 친환경적인 생산품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빨리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콧하거나 이렇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명성도 내려가게 되고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망하는 회사들이 외국에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좀 이렇게 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라 기업아. 근데 그 기업이 반응을 안 하고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고객들이 그 회사 제품을 다 안 사게 되고 이러면 그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도요. 정말로요. 결국은 회사라는 것은 고객들이 물건을 사줘야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윤을 남기면서 이러한 커지는 강조 뭐에 대해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커져가는 강조는 요새 유행입니다. The cannot be ignored, 무시되어질 수 없는 유행입니다. It is not going to go away,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윤리적인 소비, 윤리적인 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고객들이 더 선호를 한다. 그 그러한 경향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몇몇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 동사는 여기 나왔고요. 여기 동사 원형을 또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뭐라는 것을 보여주냐면 이러한 윤리적인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힘을 키워나갈 거다. In the next few decades, 향후 수십 년간 이 윤리적인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더 키워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 많아짐으로써 소비자들이 더욱더 윤리적으로 변할 거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상품을 만들어주세요. 기업들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회사들은 would do well, 잘 할 겁니다. To understand this trend, 이러한 유행을 이해하기에 and make efforts, 노력도 할 겁니다. To deal with it, 이것을 다루기 위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을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많이 이 고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윤리적으로 더 상품들을 만들 거다 이런 말이죠. 윤리적 소비주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재밌죠? 찾아보시면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정말로 다 있어요.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한글 해석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조금 어려워요. 예술의 역사가 보여주는 문화계의 기업적 활동, 문화계의 기업 활동. 기업적인 활동은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여럿이서 하죠. 왜 여럿이서 기업적인 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인즉슨 핸드폰을 만드는 데가 보면 맨날 LG, 삼성, 뭐 애플 이런 기업이 핸드폰을 만들잖아요. 왜 기업이 만들까요? 개인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굉장히 기술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어떤 뭐 그 제품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혼자서 이런 대단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대단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뭉쳐서 기업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계에서 그런 기업적인 활동이 생길 때가 있다. 자, 뭐뭐 하기 전에 경영 관리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접근되어지기 전에 문화적인 기업 활동이 존재되어진 관행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문화적인 기업 활동이 존재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문화에 대해서 문화적인 기업 활동이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구성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여럿이서 기업을 만들어서 이 문화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조직을 했었던 것이 옛날부터 존재했었다 이런 말이죠. 자, let's look at 우리 살펴봅시다. 어떻게 6세기의 그리스에서 데스피스라는 사람이 혁신했었는지 그의 극단 조직, 뭐 연극 극단 있잖아요. 영화 보러 가거나 아니면 연극 보러 가면 그 극단 조직이 있는데 그 극단 조직을 혁신을 했대요. 누가요? 데스피스라는 사람 6세기의 그리스에 데스피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극단 조직을 혁신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를 우리 살펴보자. 자, artistically 예술적으로 그는 도입했습니다. 개인적인 연기자를 각각 고용했습니다. 이러한 개인 공연자는 시작이었습니다. 공연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designed 만들어진 to amuse audiences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고안되어진 공연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스피스라는 사람이 직접 이제 혼자서 1인 연기자를 했던 게 아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자식들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을 연기자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연기를 잘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마치 기업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 데스피스가 사장이고 그 외부에서 존재하는 이 연기자들을 섭외를 하고요. 이게 되게 옛날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6세기면은 얼마나 옛날입니까?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업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연기자를 발굴을 해서 계약을 해서 우리 회사의 소속 연기자로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공연을 펼쳤다. 벌써 초창기적인 어떤 기업적인 행태를 이 사람이 했었다라는 거죠. 예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 이후에 그는 실험했었습니다. 마스크와 함께 to give the members of the theater 그룹이라는 것은 이 연기자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분리된 정체성을 주기 위해 마스크를 가지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씌우는 거죠.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냐면 만약에 이 데스피스가 고용한 연기자가 3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3명인데 얼굴을 드러내면은 연기자가 3명인데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서 공연을 한다면 이 마스크를 바꿀 때마다 가면을 바꿀 때마다 다양한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3명이 각각이 아니고 한 2명씩 무대에 올라왔다라고 해봅시다. 얼굴을 드러내면 만약에 3명이서 공연을 하면 맨날 이 3명이서 공연하는 거잖아요. 관객들이 지루하겠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서 공연을 하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B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C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D라는 마스크를 쓰면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다른 역할을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다른 분리된 정체성을 이 사람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 극단 멤버들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우고서 연기를 해본 적도 있대요. 혁신이죠, 혁신.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스 축제들이 조직이 될 수도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는 연극단이 기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었던 거고, 이제 그리스의 축제들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통해서 조직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Just like they are now in Edinburgh, 잘츠버그, 블라블라, 요하네스버그, 분바이, 블라블라 이런 것들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새 에딘버라 지역을 가거나 독일의 잘츠버그를 가거나 요하네스버그 가거나 뭐 인도의 뭄바이 가거나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가거나 그러면은 그 지역에 축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새도. 근데 옛날에 그리스 시대 때에도 어떻게 이런 지역적인 축제들이 조직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BPP 축제들이 조직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자, 제너럴 페스티벌 매니저, 이 축제 매니저는 매니징을 했습니다. 관리했습니다. 그 모든 축제를. 그리고 조직했습니다. 예술적인 시합들을요. with an independent jury, 독립적인 심사단을 꾸려서 이 축제 때 행해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이벤트나 경쟁 시합 같은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되셨죠? 역시 기업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축제를 열겠다라고 하면 이 축제 한 사람이서 다 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서? 못하겠죠.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축제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일시적으로요. 기업적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뭐 하고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을 외부에서 또 섭외를 하고 이 축제가 끝나면 이 사람도 이제 고용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도 이러한 축제들을 구성을 할 때 기업적인 행태처럼 요즘날 기업의 행태가 하는 것처럼 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러한 역할을 맡기기도 했었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뭐도 있었다. 매년에 스폰서도 있었습니다. 그 페스티벌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오, 그렇네요. 이 축제를 그러면은 열 때 여는데도 돈이 당연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광고도 해야 되고 이 외부인들도 섭외를 해야 되고 여기 차리는데 이 지역을 빌리는데도 돈이 들 거고요. 아무리 옛날이라도요. 한 사람이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기업들도 이런 때가 있거든요.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처음 회사가 인재들을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되게 대단한 생산품을 만든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돈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가까이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대단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을 또 사들여야 되고 기술을 연구하고 있대 많은 돈이 듭니다. 이때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여기다가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 주식을 통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그 제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서 판매했을 때 수익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 이 투자자들에게 다시 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요새 기업의 행태? 요새 기업들이 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기업적인 행위를 옛날에도 했다. 그래서 축제를 구성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만약에 중학생 정도라면 되게 알아듣기 힘든 내용일 텐데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2학년이라면 이렇게 사회가 돌아간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되겠죠. 이제 기본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내용들은. During the festival, 축제 동안에 프로젝트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그룹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관리하기 위해 이벤트 그리고 또 관리하기 위해 관리 감독하기 위해 그러한 공연들을 which were attended 참석되어지는 10,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에 의해 참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연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일시적인 프로젝트 그룹이 설치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요원 이런 사람들을 외부적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이 축제 동안 이렇게 일을 한 다음에 역시 월급도 주겠습니다만 축제가 끝나면 이제 고용을 해지를 하는 거죠. 요새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프리랜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기업적인 형태인데, 요새의 기업적인 형태가 하는 일을 예전에도 했었다. 뭐에 관련해서? 이 문화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그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how would it have been possible?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과거에 to manage these activities, 이러한 공연 준비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without being entrepreneur, 기업적인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공연들을 준비했었을까? 마링슨 반대로 꺾어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러한 기업적인 어떤 운영 방식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커다란 공연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한 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혼자서 어떻게 공연을 준비하고 10,000명 이상의 관객들을 받고 어떤 무리 없이 이것을 진행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인 기업적인 형태를 통해서 지금 그러하듯이 옛날에도 이러한 큰 프로젝트, 예술적인 활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 조직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 우리의 문화의 역사는 그러므로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좋은 예시들을, 혁신적인 경영, 오브 예술 오르가니제이션 앤드 이노베이션, 예술적인 혁신과 예술적인 조직의 혁신적인 경영 상태의 좋은 예시를 이 옛날 버전, 이 역사는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다고요. 옛날에도. 이런 그 문화적인 혁신이나 문화적인 조직을 할 때, 문화적인 축제 등을 조직할 때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서, 마치 회사처럼 기업적인 경영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했다라는 예시를 보여준다고요. Being the key word of cultural entrepreneurship, 문화적인 경영의 핵심 단어인 이 혁신, 이런 것을 예전에도 보여주었다. Let's not forget, 잊지 말자, 르네상스 예술가들을, 이탈리아의 그 모든 만능주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과 작가이거나 그 배우이거나 영화 감독이었던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리고 플랑드르 지역의 화가, 그리고 오너, 소유자, well organized art factory, 이러한 아트 팩토리를 잘 조직을 했었던 그것의 소유자이자 화가였던 피터 폴 루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자. 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줄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옛날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 아주 옛날에 이러한 것들을 조직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놓고요. 그러한 혁신을 했었던 혁신가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노베이터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자. 이 사람들이 다 결합했었습니다. 예술적인 생각, with economic opportunity, 경제적인 기회와 이러한 예술적인 생각을 결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술적인 아이디어, 예술적인 그 작품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전시회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축제 같은 것을 열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또 예술작품만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서커스라든가 마술이라든가 다양한 또 부대 활동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외부인들을 고용을 해서 살짝 프로젝트 형식으로요, 짧게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 방문객들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그것을 잘 또 이제 마무리 이후에는 철거 같은 것도 잘 하고, 이런 혁신적인 이 예술적인 생각과 경제의 그 금전적인 돈의 창출 기회를 잘 결합해서 이런 기업적인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결합했고 보여줬습니다. 이하를요. 문화적인 기업 활동이, 지금 보여줬던 이런 것이 문화적인 기업 활동이 자연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자, 문화적인, 그리고 예술과 문화계에서, 그리고 예술계에서 이 기업 활동의 양식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문화계에서 기업 활동이 혁신을 일으켜서 대규모의 문화적 활동, 공연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문화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뭐 금전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기업 활동이 자연스러운 거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걸 알아요? 아주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거니까요. 요새도 그렇지만. 되셨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콘서트 같은 것도 문화 활동인데 콘서트 할 때 그 어떤 그룹이 자기네들이 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소속사가 해서 그 공연하는 장소도 대관하고 그 공연하는 취지에 맞춰서 안에도 다 꾸미고 그런 것들을 그 회사 사람들이 하는 줄 압니까? 외부에서 다 외주를 줘가지고 하죠. 그쵸? 그 안에 조명 달고 무대 설치하고 음향 시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이제 기업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문화하고 이러한 기업 활동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활동이다라는 조금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쉬워요. 사과 방법. 먹는 사과가 아니고요. apologize, 사과하다. 잘못을 하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잘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미안함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아 진짜 얘가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했던 잘못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쵸? 그게 진정한 사과죠. 당연하죠. Most frequent cliché. 클리셰라는 것은 뭐 당연한 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이런 겁니다. 너무 진부하게 맨날 당연하게 일어나는 말. 클리셰. 한국말에서도 클리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과하기에 빈번한 클리셰는 포괄적인 진술입니다. 죄송해요. 불편을 드려서 내가 한 행동이 당신에게 야기할 수도 있었던 그 불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요거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불편이 뭔지도 잘 너무 애매하잖아요. 너무 포괄적인 진술이죠. 그렇죠? 이러한 커멘트는 오직 만듭니다. 화난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For any inconveniences,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불편을 드려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대디아를요. The speaker,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hasn't given any thought,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to 뭐에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이 might have been inconvenienced, 불편하게 되어졌는지 그쵸? 그 불편함을 겪은 사람이 즉 피해자가 어떻게 불편되어졌었는지 그러니까 BPP로 쓰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아 불편드려 죄송해요. 그냥 너무 이렇게만 얘기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피해자가 어떻게 불편을 느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글이니까요. Choice of the word inconvenience, 불편함이라는 단어의 선택은 보여주는 겁니다. That whatever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나지던지는 큰 일이 아니다. 그렇죠? 어떠한 불편을 겪었는지 이런 불편, 저런 불편, 되게 작은 불편, 너무 큰 불편, 어떤 불편이든지 별로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불편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This may have caused you, 당신에게 야기할 수도 있었던 불편. 그래서 당신에게 야기할 수도 있었던 이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그 상황이 당신에게 전혀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잠자고 있는데 옆에서 공사를 막 해요. 두두두두두 막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 방송이 나와요. 아,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셨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불편을 느끼셨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 불편 자체가 어떤 불편인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말이고 만약에 당신이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불편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편이 안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편 안 느꼈으면 우리가 죄송한 일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잠자다가 깼거나 잠자다가 깨는 건 사실 되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귀 막은 다음에 다시 자면 되니까. 그런데 사법고시를 앞둔 바로 전날입니다. 그때는 소음을 받으면 되게 큰 불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런 작은 불편이든 큰 불편이든 우리는 사과했으니까 뭐
사과한 걸로 땡 칩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이러한 방법으로, 그렇죠? 그 말인즉슨 뭐를 내포하는 거냐면 I don't know. 그러니까 사과하는 측이 몰라. 그리고 신경 안 써요. 어떻게 나의 행동이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었는지를 사실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신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라고 할지라도 자, 여기 포괄적인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죄송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꺾이죠. Instead of vague wording, vague 이게 좀 중요해요. 모호한, 애매모호한 말 대신에, 즉 사과의 말 대신에 unclear, 명백하지 않은 이러한 모호한 사과 대신에 be specific, 특정하게 사과하세요. 특정하게 사과를 하세요. Let the person know, 그 피해자에게 알게 해주세요. 뭐라는 것을 당신, 피해를 주는 당신이 이해한다라는 것을. Either A or B. The difficulty of the situation, 상황의 어려움, 그리고 피해, 야기된 뭐에 의해서? 너의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야기된 그러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당신이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등을 그 피해자가 알게 할 수 있도록 특정하게 말을 해 주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 거죠. 코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가져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 당신의 전화에 답해 주는 것에, 즉 제가 다시 늦게 답변을 드려서 너무 늦게 지연이 된 것에 죄송합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이 바쁘다라는 것을, 적절한 운영 방침에 의해서 바쁘다라는 걸 알아요. 즉 당신이 바쁜 상황인 걸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늦게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럼 당신이 손해를 보겠죠.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내가 미안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다라는 거죠. 저는 죄송합니다. 빠진 거고요. 배송이 금요일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압니다. 우리가 약속했다라는 것을 이하를요. 당신이, 즉 피해자가, 손님이 would have,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Tuesday, 화요일까지 그것을 당신이 꼭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약속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늦은 배송 때문에 your own 주문들, 당신의 주문들이 지연이 됐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회사가 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상점이에요. 만들어서 이것을 팔려면 재료가 들겠죠? 재료를 얘네가 만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재료를 얘네가 만들지 않죠. 그러니까 뭐 돈가스를 파는 집에서 돼지를 얘네가 만들어가지고 돼지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고기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돼지 키우는 곳이 있겠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서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면, 납품을 하면 여기서 돼지고기를 돈가스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겠죠. 그렇죠? 재료가 다 떨어지면 우리 재료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재료가 빨리 도착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라고요. 당신들이 화요일까지 꼭 필요한 것을 알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화요일까지 꼭 보내주기로 했었었는데 그때 못 보내줘서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가 배송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신들의 판매 주문들이 역시 지연된다. 그럼 이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상점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위에 나왔던 것처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불편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가 가뜩이나 화났는데 더 열받는다고요. 그래서 또 예시예요.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을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뭐를 알려주는 걸 실패하냐면 추가 비용이 있음을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을 실패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당신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야만 해요.
컴플레인을 했겠죠. 불평불만을 했겠죠, 우리한테. 그래서 죄송해요. 당신에게 추가 비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되게 불쾌하거든요. 이거 뭐 30만 원이에요. 이래갖고 구매를 하고서 돈을 붙였는데 3만 원 더 주셔야죠. 그러면 고객이 화난다고요. 왜요? 죄송해요. 추가 비용이 사실 이제 뭐 그 관세나 세금이 있는데 그거 말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러겠죠. 진작 말해줬었어야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게요.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요. 진작 말씀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그거 말씀을 못 드려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추가 비용 3만 원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사과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3만 원 주셔야죠. 그게 좀 불편하시다면 그 불편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굉장히 화가 나죠. 또 예시예요. 당신들은 기대를 하는 중이었겠죠? 완전한 보고서를 오늘. 그리고 그 보고서가 없다면 당신들은 늦어지겠죠? 위원회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고서를 보고서 이걸 더 할지 덜 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가 없으면은 결정이 딜레이가 되겠죠. 늦춰지겠죠. 근데 보고서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서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보고서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없다면 결정을 하는데도 역시 딜레이가 되겠죠. 죄송해요. 그 정보, 이 보고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결정도 좀 늦어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뭐 예시가 이렇게 4개나 튀어나옵니까? 아무리 장문이라도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Such statement, 그러한 사과, 이렇게 자세하게 사과하는 것은 specific apologies가 되겠죠. specific apologies, 구체적인 사과는 may or may not accept responsibility, 책임을 받거나 책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임을 질 수도 있잖아요. 당신, 내가 늦었으니까 늦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이런 게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좀 우리가 지금 하루 동안은 판매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 판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는 우리가 감수할게요. 그냥 좀 빨리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누구는 이렇다고요. 당신이 늦게 보내주니까 하루에 원래 100만 원을 팔 수 있는데 그 손해가 발생한 거니까 그 손해분을 100만 원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이런 게 또 책임을 지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얼마나 착하고 안 착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친구들. 자, they to let the other person know. 하지만 그러한 언급들, 구체적인 사과는 다른 이 상대방에게, 피해자에게 알게 할 수 있습니다. that 뭐를요? 우리 피해를 끼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려한다라는 것을, 걱정한다라는 것을,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이 피해자가 느끼는 이러한 피해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과해라. OX 문제 한번 보시고요. 한글 해석 보시고 이 글 3개에 대한 OX 문제 정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